안녕하세요, 지구행자 여러분. 자,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베트남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한 달 살기 하려면요, 여러분, 밥 요 먹는 거 진짜 중요하잖아요. 근데 베트남이 여러분 가서 살다 보면 오씨, 여기 살까? 싶을 정도로 배달이 진짜 잘 돼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베트남에 진출해 있는 우리의 기업 롯데마트입니다. 이 롯데마트 어플리케이션만 깔면요, 한글로 다 돼 있고요, 배달 다 해줍니다. 배달 거리가 10km 이내일 경우에, 그리고 또 15만 동 이상일 경우에는요, 무료 배송을 해주니까 뭐 꼭 베트남 가셔서 쇼핑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리스트들 있죠? 베트남 커피라던가 뭐 베트남에서 이제 많이 사갖고 오시는 논이라던가 이런 것들이요. 이런 것들 롯데마트에서 구매하시면요, 속지 않고 진짜로 구매할 수 있거든요. 가끔 시장에 가짜 있어요. 롯데마트는 그런 일 안 하니까 롯데마트에서 배송시키는 거 이거 진짜 추천드리고요. 롯데마트 같은 경우에는 조금 문제가 생길 경우에 카톡으로 그냥 저희한테 연락을 주거든요. 저희가 어차피 한국 사람인 거 알고 등록이 되기 때문에. 그럼 카톡으로 연락 오면은 거기서 주문하면 보내주면 이제 거기서 딱 결제까지 카드 결제로 깔끔하게 되는데요. 물론 금액은 시장보다는 조금 가격대가 있습니다. 하지만 편하잖아요. 두 번째 방법은요, 티키라고요. 이거는 제가 뭐 유튜브랑 이런 데 보니까 한국 분들이 거의 안 쓰시나 보더라고요. 많이 알려주질 않으셔서 영상이 없던데, 이 티키가요, 이게 완전 써보면 진짜 완전 핵꿀, 진짜 완전 좋거든요. 티키가 뭐냐면 한국말로 하면 쿠팡이랑 거의 비슷한 거예요. 티키 나우라는 게 있는데, 이게 쿠팡은요, 지금 주문하면 언제 와요? 제일 빨리 오는 게 내일 아침 7시죠. 근데 티키는요, 항상 티키 나오는 주문하면 무조건 2시간 이내에 내 눈앞에 물건을 갖다 줍니다. 제가 그 어떤 경험을 했었냐면요, 이게 마우스를 사야 되는데 당장 급하게 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마우스를 3개를 샀습니다. 티키 나우에서. 그 3개를 사서 갖고 오면요, 그 중에 보고 내가 마음에 드는 것만 결제하고 나머지는 돌려보내도 상관이 없어요. 그 티키의 굉장히 특별한 서비스거든요. 티키는요, 그냥 인터넷상에서 결제해도 되고요, 카드 결제로. 그리고 사람 만나서 현금으로 줘도 됩니다. 요러니까 좀 사용하기 좀 편하고요. 티키라는 게 이게 약간 조금 한국말이 제공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어떡하지? 라고 생각하시는데 괜찮아요. 어차피 영어 다 되고요. 구글 어플리케이션이나 구글에 들어가셔서 크롬으로 보면 자동 해석 다 돼가지고 다 나와요. 그리고 쇼핑할 때 다 그림으로 되어 있고요. 밑에 글씨만 있으니까 클릭만 해도 바로 갖다 줘서 요 티키 나우 요거는 기억하시면 진짜 완전 생활 편리하게 쓰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 방법은요, 그랩입니다. 이게 베트남은 진짜 우리 라이프 전부가 그랩인 것 같아요. 그랩이 요즘에 최근 시작한 서비스 중에 뭐가 있냐면요, 제가 우리 집에 갈 거예요. 여기 회사예요. 근데 집에 가기 전에 베스킨라빈스 아이스크림이 좀 있었으면 좋겠고, 오는 길에 오이랑 고수 한 단만 샀으면 좋겠어요. 이거를 그랩에 요청을 하면요, 걔네들이 장을 봐서 차에 실어놔줘요. 그럼 이제 그 회사로 데리러 온 그랩을 타고 집에 가는 방법도 있고요. 요거 말고 아예 그냥 그랩에서 음식 딜리버리를 시켜서 먹을 수도 있거든요. 우리나라의 배달의 민족이나 요기요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랩으로 그냥 음식을 바로 딜리버리해서 배달시켜서도 먹을 수 있는데, 여기에 진짜 맛집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뭐 배달료도요, 굉장히 수수료가 정말 저렴해서 시켜 드실 때 전혀 부담이 없는 금액대라는 것 말씀드릴게요. 자, 오늘 방송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지금부터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요거는요, 여러분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1편에서도 베트남을 한 문장으로 표현한다면,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카오스라고 표현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한 달 살기 여행을 떠날 때 가장 중요한 것, 여러분의 안전입니다. 안전하게, 건강하게, 행복하게 다녀야겠죠. 그래서 제가 정말 알려드리고 싶지 않지만 알려드려야만 하는 베트남 3대 사기 유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환전 사기입니다. 베트남은 돈의 단위가 굉장히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 분들이 진짜 헷갈려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걸 이용해서 밑장 빼기를 해요. 큰 돈과 작은 돈을 그냥 확 숫자 싹 해서 단위를 그냥 사삭 해서 밑장을 빼가지고, 그런 식으로 내가 돈을 냈을 때 내가 낸 돈이 100만 동인데 돌아오는 돈이 이게 숫자가 다른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항상 그 눈앞에서 숫자 딱딱 세면서 천천히 진행하시더라도 해야지, 준다고 준 돈 그대로 받으시면 안 돼요. 그리고 이게 또 물어볼 때, 질문을 할 때요, 이거 얼마예요? 라고 했을 때 금액을 안 알려주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냥 도착해서나 아니면 뭐 해서 그냥 은근슬쩍 이렇게 물 타고 넘어가시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항상 먼저 꼭 체크해 주셔야 되고요. 자, 환전할 때도 문제예요.
환전 수수료가 얼마인지를 대부분의 커런시가 안 알려줘요. 이게 환전할 때 그래서 은행에서 환전하는 것보다 길거리에서 하는 게 싼데 이게 왜 이렇게 되지? 하는 케이스들 만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리고 의외로 베트남에서 환전하실 때 가장 환율이 좋은 곳은 금은방이에요. 그래서 금은방에서 환전하시면 가장 환율 좋게 하는데 여기서도 다 똑같아요. 환전 수수료가 얼마인지를 잘 안 알려줘서 나중에 돈을 받아봐야 아는 케이스가 많거든요. 이런 부분들 꼭 체크하시고 환전 수수료가 어느 정도인지 금액이 얼마인지를 먼저 계산기로 딱 찍어서 보여주시거든요. 그거 보고 돈 주는 곳, 이런 곳을 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돈부터 먼저 집어넣지 마시고요. 나 지금 $100 환전할 건데 얼마 줄 수 있어? 라고 해서 계산기 찍어서 금액 보여주는 거 본 다음에 돈 내는 거, 요거 꼭 기억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도 제가 한 가지를 더 말씀을 드리자면 은행에서 환전하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그리고 은행에 가실 때는 여권 필수. 돈만 가져가시면 환전 안 돼요. 자, 그리고 다음 택시 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이고, 요게 큰 문제죠. 이제 공항에서 택시 사기 당하시는 부분이 대부분이고요. 공항 밖에서는 의외로 잘 안 당하긴 하세요. 근데 공항에서 택시회사 막 명함 주면서 막 어디 막 이러면서 막 특히 밤 비행기 타고 가시면 막 별의별 얘기 다 하면서 이렇게 여기 얼만데 막 이런 얘기 하시는데 결국에 가가지고 터무니없는 금액을 요구하거나 내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막 가다가 네가 그 돈을 주지 않으면은 나는 너를 내려줄 수 없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내가 가야 될 곳은 따오띠엔인데 막 엉뚱한 데로 가고 막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나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는 건 그냥 이런저런 팁 같은 거 생각하지 마시고 택시 타기 전에 작은 돈으로 바꾸거나 뭐 어떻게 해야 되거나 뭐 미리 금액을 환전하는 것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안전한 택시 회사를 선택해 주세요. 비나선이나 마일린. 초록색이나 하얀색으로 돼서 비나선, 마일린 딱 써있거든요. 그거 딱 탑승하시면 되고요. 그들은 다 옷도요. 딱 그 마일린, 비나선 옷 입고 있고요. 비나선이나 마일린은 아예 어플리케이션이 있어서 그랩처럼 그냥 어플로 부르셔도 돼요. 요거 쓰시는 게 가장 안전하거든요. 공항에서는 그랩을 타는 게 좀 어려워요. 그 택시 줄 서 있는 데서 못 타게 하다 보니까 앞뒤로 가서 만나는 게 좀 어렵다 보니까 공항에서는 택시를 제일 많이 타시게 되는데 꼭 기억하세요. 뭐 사전에 협의를 하시던 사전에 무슨 얘기를 하시던 금액을 써주든 뭐 명함을 받았든 소용없어요. 무슨 일을 당할지는 여러분의 운명에 맡겨야 되는 일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작은 회사, 모르는 회사 타지 마시고요. 그냥 비나선, 마일린 이 딱 두 개의 회사만 이용하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마지막으로 이거는 소매치기는 이게 저는 단 한 번도 당해본 적이 없는데 간간히 그래도 당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행 가셔서 조심해야 될 부분 조심해야죠. 예를 들어 카고 바지에 바지 요 밑단에다가 여권을 두셨어요. 여권 가져가는 얘기밖에 안 되거든요. 그거는 스위스도 그렇고 스페인도 그렇고 이탈리아도 그래요. 그런 부분들 함부로 아무데나 물건 내두지 마시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카페나 이런 데 이렇게 노트북 같은 거나 지갑 같은 거 내둬도 누가 아무도 안 건드려서 그게 막 유튜브 영상으로 빠바박 나오기도 하잖아요. 근데 호치민도 그걸 이렇게 막 좀 아예 1군 빼고는요. 그렇게 냅둬도 카페에서 누가 핸드폰이나 노트북을 건드리는 일은 거의 없어요. 근데 이 와중에 약간 여행지 중에 막 이렇게 사람들 너무 많이 다니는 여행지 사이를 갈 때 웬만하면 가방은 크로스로 가져가시고요. 왜냐면 오토바이가 계속 옆으로 다녀요. 걔들이 맘만 먹으면 그냥 확 채갈 수 있고 제 주변에 당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삼각대가 아니라 그 셀카봉 있죠. 셀카봉에다가 핸드폰 끼고 이렇게 셀카를 딱 찍고 있었는데 하나 둘 하는데 셀카봉이 사라졌어요. 이렇게 오토바이가 상 채워서 간 거거든요. 떠나버렸어요 님은. 그럼 핸드폰은 다시 못 찾는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체크를 좀 해주셔야 되고요. 삼각대 내두고 촬영할 때, 요럴 때도 삼각대를 누가 들고 튀는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좀 체크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뭐 트립 어드바이저나 아니면은 트래블 어드바이저나 아니면 에어비앤비 같은 데 보면 하루 동행해주는 여행을 함께 동행해주는 뭐 베트남 대학생과 함께 여행하기, 베트남 현지인과 함께 여행하기 이런 식으로 서비스 프로그램들을 되게 많이 운영하거든요. 그러면 아예 오늘은 진짜 정말 그 관광지 한 폭판으로 들어가겠다라고 생각하시면 그분들이랑 함께 가면요. 그분들이 아예 저 대신에 흥정도 해줘서 제가 구매하는 거 더 싸게 살 수도 있게 해주고 좀 안전도 확보해주고 말도 통하고 대부분 다 영어를 너무 완벽하게 잘하세요. 그러니까 한국말도 조금 해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랑 좀 같이 여행을 하시는 게 훨씬 더 안전하니까
혼자 여행 가시는 분들, 특히 혼자 여성이 여행 가시는 분들은 좀 그런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여자 둘이 다니기만 해도요, 얼마나 안전해지는데요. 특히 현지인 한 명만 껴봐요. 내가 음식 먹던 게 퀄리티가 달라지고요. 분명히 이 사람이 나한테 100만 동이라고 했는데 저 친구가 와서 베트남어로 한 3마디 했는데 50만 동이 되는 기적을 만날 수 있어요. 그래서 시장 가거나 좀 여행지 사람들 많은 데 갈 때는 그런 서비스 이용하시는 것도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만 해도 베트남을 여행할 때 꼭 알아야 되는 부분들은 좀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베트남 진짜 크고 길잖아요. 어디로 여행해야 될지, 어떻게 여행해야 될지를 좀 정리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